한국을 극렬히 반대했던 어머니를 설득해 한국에 초대했더니 오히려 어머니가 나도 한국인이 되어볼게 라고 말하게 된 미국 화장품 사업가가 있습니다. K뷰티 진출 때문에 텍사스 출신 보수적인 어머니와 1년간 갈등을 겪어온 로스앤젤레스 화장품 브랜드 대표 비비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고. 차라리 프랑스 샤넬이나 이탈리아 구찌에서 배워라. 석 달간 한국 진출을 끝까지 반대했던 어머니는 딸들의 성공 소식에도 이제 그만 돌아와라며 차갑게 반응했지만 결국 딸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국 방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어머니가 단 일주일 만에 보여준 반응은 딸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머니 쪽에서 먼저 나도 여기서 좀 더 머물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라는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냥 중국 카피일 뿐이라고 여겼던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비비안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이에요. 28살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생 셀레스트와 함께 화장품 브랜드 데저트 로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원래 텍사스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로즈마리가 혼자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석유업으로 성공해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 52살의 정말 강인한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셔서 저희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동생 셀레스트는 저보다 3살 어린 25살인데 성격이 저와는 정반대예요. 저는 감정보다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걸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편인데 셀레스트는 정말 감성적이고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이 많아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항상 언니,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멋진 것들이 너무 많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업은 처음에 꽤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중급 화장품 브랜드로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몇몇 뷰티샵과 계약을 맺었고 매월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가 개발한 데저트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수분크림이 입소문을 타면서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한때는 한 달에 15만 달러까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아마존에서 저가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들이 우리 제품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효과를 내세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명 대형 브랜드들까지 중급 시장에 진출하면서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속도가 정말 무서웠어요. 한 달에 15만 달러씩 나가던 매출이 10만 달러, 8만 달러, 5만 달러, 3만 달러로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80%나 급감한 상황에서 월 임대료만 12,000달러, 직원 3명 인건비에 15,000달러, 재료비까지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언니, 우리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셀레스트가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 시장은 이미 포화됐고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런데 셀레스트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와서 정말 흥미로운 걸 보여줬어요. 언니, 이거 봐봐. 인스타그램에서 K뷰티 관련 게시물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셀레스트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포라나 울타 같은 대형 뷰티 매장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10대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정말 트렌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한국 화장품들이 성분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래. 특히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나 이런 새로운 뷰티 문화가 미국 여성들한테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해. 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화장품이 뭐가 특별하다고. 결국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마케팅만 잘한 거겠지. 하지만 셀레스트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는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틱톡에서는 K뷰티 관련 영상들이 수억 뷰를 기록하고 있었고 유튜브에서도 한국 화장품 리뷰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들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거 봐. 한국에서는 발효 기술이나 천연 성분을 활용한 혁신적인 화장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달팽이 크림, 꿀 마스크, 인삼 세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보다 훨씬 합리적이야.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미국 시장 자체가 이미 한국 뷰티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다. 셀레스트가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한국에 가서 직접 K뷰티 시장을 배우고 정말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미국에 소개하는 거야. 지금이 딱 타이밍이야. 저도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뭘 알아?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그렇기 때문에 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지금 우리 상황에서 잃을 게 뭐가 있어? 이대로 있으면 확실히 망하는 거잖아. 셀레스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께 상의를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고. 차라리 프랑스 샤넬이나 이탈리아 구찌에서 배워라.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동양 문화 따라하다가 망하면 어쩔 거야? 우리는 서구 문화권 사람들이야. 엄마,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K뷰티가 정말 인기예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트렌드가 됐다고요. 트렌드. 그런 건 금방 사라져. 우리 같은 가족이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어. 텍사스에서 착실하게 사업을 키워나가는 게 답이야.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시도해봐도 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모험은 우리 가족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경쟁사들은 계속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고, 저희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파산이 눈앞에 다가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한국에 가보고 싶다면 가봐. 하지만 조건이 있어. 3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남겨준 사업 자금 $200만 지원을 영원히 중단하겠다. $200만 저희 사업의 생명줄이었어요. 그 돈이 없으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3달이면 충분히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도 거기 있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정말 딜레마였어요. 한국에 가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영 끝날 수도 있었어요. 안 가면 확실히 망하는 거고요. 하지만 셀레스트가 언니, 우리 한번 해보자. K뷰티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야.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망하는 거잖아.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고 했고 저도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국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K뷰티의 비밀을 배울 수 있을까? 3달 후에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한글 간판들, 들리는 말소리,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인천공항에서 첫날부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셀레스트의 캐리어가 분실된 거예요. 저희는 호텔 체크인도 못한 상태에서 공항 직원들과 영어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언니, 내 옷이랑 화장품이 다 들어있었는데 어떡해? 셀레스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막막했어요.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한국 여행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소박한 후드티와 운동화를 신은 한국 남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말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의외였어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고? 캐리어를 찾고 있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셀레스트가 말하자 그 남성이 직원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알고 보니 캐리어가 다른 터미널로 잘못 갔다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도와줍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의 평범한 차림새를 보고 조금 경계했습니다. 고마운데 우리는 바쁘니까요. 그런데 셀레스트는 달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셀레스트고 이쪽은 제 언니 비비안이에요. 혹시 성함이? 유시온입니다. 화장품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명함 대신 카카오톡 연락처만 남겼어요. 저는 속으로 명함도 없는 사람이 무슨 화장품 일을 한다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시온 씨는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지하철 안에서 그가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리해요. 시간도 정확하고 안전하죠라고 말하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첫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정말 회의적이었습니다. 석 달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해. 이 나라에서 배울 게 정말 있을까? 하지만 셀레스트는 언니, 공항에서 도와준 그 사람처럼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일단 열린 마음으로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셀레스트는 명동 올리브영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뷰티 어드바이저 김수진 씨가 셀레스트의 피부를 30분 동안 현미경으로 분석했다는 거예요. 복합성 피부인데 T존은 지성, 볼은 건성이에요. 미국 건조한 기후 때문에 수분 장벽이 손상되었네요. 이 제품들을 단계별로 사용하시면 3주 후에는 확실히 개선될 거예요. 셀레스트가 흥분해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대박이야. 미국에서는 그냥 모든 피부에 좋다는 식으로만 상담받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주는 거야.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건 그냥 마케팅 수법이야. 실제로는 별 차이 없을 거야. 하지만 수진 씨의 추천으로 셀레스트가 참석한 강남 뷰티 세미나에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의 뷰티 유튜버 이하늘 씨를 만난 거예요. 하늘 씨는 27살로 캘리포니아에서 2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미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면서도 한국 뷰티의 깊이를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빠른 결과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피부 근본을 치료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0단계 스킨케어 같은 문화가 생긴 거죠. 셀레스트와 하늘 씨는 홍대 카페에서 K-뷰티 트렌드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셀레스트가 정말 신나서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언니, 하늘 씨가 말하는데 미국 시장을 너무 공략하고 싶었는데 현지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우리한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처음으로 사업적 영감을 얻는 셀레스트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성적이기만 했던 동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를 찾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편 저는 시온 씨가 근무한다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본 기술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연 발효 기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전통 발효 방식을 현대적으로 응용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추출하는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놀라웠는데 개인 피부 타입별 맞춤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시온 씨가 웃으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 과학이 만난 결과예요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으로 피부 세포를 3차원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 화장품을 며칠 내에 제조하는 기술에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서구 기술의 카피일 뿐이야. 진짜 혁신은 아니야. 그런 제 태도가 절정에 달한 건 한국 화장품 기업 미팅에서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우리 제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한국 제품들은 아직 검증이 부족해요. 그때 시온 씨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비교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브랜드명을 가리고 제품 효과만 테스트해보세요. 결과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와 셀레스트 모두 한국 제품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조건이 공정하지 않아요. 한국 기후에 맞춰진 제품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압박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상한 발효 음식 때문에 병 걸릴 거야. 한국 남자들은 믿을 수 없어. 한국 화장품이 좋다면 왜 미국 시장에서 안 보이는 거야? 어머니는 온갖 편견을 쏟아내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한국은 그냥 중국의 속국 아니야?
그런 나라에서 뭔 독창적인 기술이 나오겠어. 라고 하실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경쟁사들도 저희 한국행을 비웃고 있었어요. 동양 시장은 미래가 없다. 한국은 그냥 중국 카피일 뿐이라고 조롱하더라고요. 경쟁사 글로우 뷰티의 마케팅 디렉터는 아예 데저트 로즈가 망해가니까 이상한 데서 활로를 찾는다며 비아냥거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비비안과 셀레스트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셀레스트가 언니,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하늘 씨랑 한국 시장 조사도 하고 있고 미국 진출하려는 한국 업체들 정보도 많이 모았어라고 말하자 저는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넌 사업이 아니라 연애하러 온 거야? 엄마 말이 맞아. 우리 빨리 돌아가자. 그런데 셀레스트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는 왜 이렇게 편견만 가지고 있어? 하늘 씨는 정말 전문가야. 구독자 50만 명이 괜히 구독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답답했습니다. 전문가. 유튜버가 무슨 전문가야? 그냥 예쁘게 화장하고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거잖아. 언니, 하늘 씨는 화학 전공이고 뷰티 업계에서 5년간 일했어. 그리고 미국 시장도 2년간 직접 경험했다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요. 시온 씨도 그렇고 하늘 씨도 그렇고 모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셀레스트와 하늘 씨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둘이 홍대 카페에서 K-뷰티 트렌드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셀레스트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 하늘 씨가 나와 함께 있으면 꿈이 더 커진다고 했어.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글로벌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언니.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셀레스트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사업이 아니라 연애 때문에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그런데 시온 씨가 저희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을 때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모두 젊었는데 정말 열정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려고 해요.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특히 문제성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도 원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매출과 이익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어머니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한국에서 석 달이나 뭘 했는지 보고해. 성과가 없으면 바로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직 석 달이 안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배우기만 하면 뭐해? 돈은 벌었어. 계약은 맺었어. 구체적인 성과를 말해봐.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석 달 약속을 어겼으니 할아버지 유산으로 운영하던 사업 계좌를 즉시 동결한다는 거야. 저와 셀레스트는 정말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더 심각한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출 비용으로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났는데 기존 신제품 런칭이 6개월 지연되면서 미국 거래처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최대 거래처인 웨스트코스트 뷰티 체인에서 약속했던 가을 신제품 라인이 없으면 매장 진열 공간을 다른 브랜드에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심각해. 웨스트코스트 뷰티 체인은 우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래처인데 셀레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경쟁사 글로우 뷰티가 데저트 로즈와 유사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기존 거래처들이 더 나은 조건의 브랜드로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느라 미국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소홀히 한 결과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호텔비, 시장조사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등으로 총 3만 달러가 나갔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신제품도 못 내고 경쟁사한테 밀리고 있어. 이러다 정말 망하겠어. 저는 핸드폰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제 얼굴과 목에 심한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워서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국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성 아토피로 보이며 스테로이드 치료와 충분한 휴식으로 최소 2, 3주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정말 절망했어요.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얼굴로 어떻게 미팅을 해?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어요. 절망한 저에게 시온 씨가 자신이 개발 중인 천연 진정 세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건네는 명함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명함에는 스킨테크 랩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어요. 시온 씨가 대표이사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온 씨는 실제로 화장품 스타트업 스킨테크 랩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였던 거예요. 성균관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했지만 20대 후반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면서 기존 제품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피부 문제를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도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면서 정작 제 피부는 치료할 수 없어서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전 퇴사하고 직접 스타트업을 차렸죠. 처음엔 저 한 명을 위한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돕고 있어요. 평범한 차림새로 다닌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사업 초기라 아직 여유가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브랜드나 겉모습보다 본질을 본다고 생각해서요. 당신 회사가 얼마나 큰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온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직 직원 12명의 작은 회사예요. 하지만 작년 매출 30억 원, 올해는 80억 원 목표입니다. 한국에서는 문제성 피부 전문 브랜드로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미국 진출도 준비 중이었는데 당신 같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혁신적인 한국 기술이 바로 이런 개인의 절실함에서 시작된 진짜 혁신이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반전은 더 놀라웠습니다. 시온 씨가 개발한 자연 발효 진정 세럼을 사용한 제 피부염이 3일 만에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밤에 세럼을 발랐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까 빨갛던 부분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틀째에는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고 3일째에는 붓기까지 빠져서 거의 정상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의사도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본다. 보통 스테로이드를 써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며 놀라워했어요. 이 광경을 화상통화로 지켜본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거야? 제 얼굴이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몇 달을 치료해도 안 됐는데 세 번째 반전은 셀레스트에게서 왔어요. 하늘 씨와 함께 한국 화장품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언니, 하늘 씨가 구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역수입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엄청 높대. 셀레스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늘 씨는 자신의 화장품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트와 함께 시장 조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의 니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셀레스트와 하늘 씨는 매일 함께 시장 조사를 하고 저녁에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날 셀레스트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언니, 하늘이가 나와 함께 있으면 꿈이 더 커진다고 했어.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글로벌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언니.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늘 씨가 정말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온 씨와 저는 함께 첫 번째 콜라보 제품 개발에 들어갔어요. 센시티브 케어 세럼이라는 이름으로 시온 씨의 발효 기술과 제 미국 시장 노하우가 결합된 민감성 피부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이 어떻게 현대 과학과 결합되는지,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화장품 제조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기술이면 정말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드디어 제품이 완성됐고, 하늘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뷰티 전문가와 한국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의 기적적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제품을 소개했어요.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제 아토피 치료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이 큰 감동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바이럴이 시작됐어요. 첫 주 매출 10만 달러, 한 달 만에 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양국 뷰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세포라와 한국 올리브영에서 동시에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와 셀레스트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흥분한 저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 소식을 알렸을 때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차갑게 반응했어요. 성공했다고. 좋아. 이제 그만 돌아와. 목적은 달성했잖아.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 엄마. 하지만 우리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싶고.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1년 넘게 기다렸어. 이제 미국에서 그 성과를 키워야지. 다음 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연락도 끊는다. 셀레스트도 엄마. 나도 하늘이랑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많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고. 절대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다시 한국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보러 와. 일주일만. 그리고 나서도 반대하면 우리 돌아갈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시간 낭비를. 어머니는 처음에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셀레스트가 정말 똑똑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업가로서 직접 시장을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봐. 마침내 어머니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온 씨와 제가 함께 개발한 첫 번째 콜라보 제품 센시티브 케어 세럼이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시온 씨의 발효 기술과 제 미국 시장 노하우가 결합된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하늘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뷰티 전문가와 한국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의 기적적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제품을 소개했어요.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제 아토피 치료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이 큰 감동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바이럴이 시작됐어요. 첫 주 매출 10만 달러, 한 달 만에 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양국 뷰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세포라와 한국 올리브영에서 동시에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흥분한 저희 자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 소식을 알렸을 때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차갑게 반응하셨습니다. 성공했다고. 좋아. 이제 그만 돌아와. 목적은 달성했잖아.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 엄마. 하지만 우리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싶고.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안 돼. 1년 넘게 기다렸어. 이제 미국에서 그 성과를 키워야지. 다음 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연락도 끊는다. 셀레스트도 엄마. 나도 하늘 씨랑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많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고. 절대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텍사스 내륙에서 평생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첫 번째 장소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성산일 출봉해서 새벽 5시 어머니와 함께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뭘 본다는 거야 라고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말을 이루셨어요.
텍사스 평원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가 이렇게 장관일 줄이야. 거대한 분화구 안쪽으로 금색 햇살이 스며들고 푸른 바다가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모습에 어머니가 조용히 정말 아름답다고 중얼거리시는 걸 보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주 흑돼지 맛집에서는 두툼한 고기가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이셨어요. 이 고기가 정말 다르네. 텍사스 바비큐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야 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삭아삭한 구운 김치를 고기와 함께 쌈 채소에 싸서 드시면서 이런 조합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라고 놀라워하셨어요. 처음에는 젓가락질도 어색해 하시던 분이 금세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엔 오설록 티뮤지엄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융단 같은 녹차밭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체계적인 농업 시스템이라니 정말 과학적이야 라고 감탄하시면서 직접 녹차 아이스크림을 맛보셨습니다. 이런 독특한 맛도 있구나.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게 신기해라고 하시면서 연신 감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틀째, 사흘째 지나면서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빨리 끝나서 집에 가고 싶다는 표정이셨는데 점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섯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시온 씨의 연구소를 방문해서 직접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한국 전통 발효 기술이 최첨단 과학과 결합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셨어요. 이런 첨단 기술과 정성이 결합된 제품이라니 이제 왜 성공했는지 알겠어. 다음 날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힐링 문화를 체험해보자며 강남 스파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 안에 들어가신 어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뜨거우라고 하시며 금세 나오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라고 하니까 땀이 줄줄 흘러도 버티시더라고요. 나오셔서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구나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찜질방에서 맥반석 위에 누우시면서 내 무릎이 이렇게 시원해진 게 언제였지? 텍사스에서 농장 일하느라 아팠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아주머니들과 함께 달걀을 까먹으며 이 달걀이 왜 이렇게 고소하지? 라고 신기해하시고 시원한 식혜를 마시면서 이런 달콤한 음료도 있구나 라고 감탄하셨어요. 휴게실에서 뜨끈한 미역국을 드시며 몸이 정말 깨끗해지는 느낌이야. 이런 힐링 문화, 미국에도 도입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희를 불러 앉히시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딸들아, 엄마가 완전히 틀렸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아름다운 나라야. 음식도, 사람들도, 기술도, 모든 게 놀라워.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 저와 셀레스트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저희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어머니는 저희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 계획대로 해. 엄마도 이제 한국이 왜 K-뷰티의 중심지인지 알겠어.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리고 엄마도 여기서 좀 더 머물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 텍사스 사업은 매니저들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엄마, 저와 셀레스트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 이제 엄마도 한국인이 되어볼게.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 후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특히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결합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이런 융합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시온 씨와 저는 사업 파트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인생 파트너가 됐어요. 그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반했고 저희 현실적인 사업 감각을 인정해준 그와 함께 정말 행복합니다. 셀레스트와 하늘 씨도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늘 씨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꿈이 더 커져요.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글로벌한 생각을 하게 돼요라고 고백했고 셀레스트도 나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라고 답했다고 해요. 센시티브 케어 세럼은 출시 3개월 만에 미국과 한국에서 2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세포라와 올리브영 입점은 물론이고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어요. 어머니는 직접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텍사스 사업 자금 일부를 한국 법인 설립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데저트 로즈는 한미합작 브랜드로 거듭났고 작년 매출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감정보다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진정성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긴 제품이야말로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어머니는 요즘 텍사스 친구들에게 한국 자랑을 하시느라 바쁘세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라고 말씀하시며 친구들도 한국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계세요.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한국에서 실패할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예요. 그때 시온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늘 씨와 셀레스트가 만나지 못했다면, 어머니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셨다면, 저희 가족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요.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준 건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